네,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. 국정감사를 빌어서 우리 중기부 장관님께 두 가지 정책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제로페이 활성화 건인데요. 네. 요 통계를 보시면 우리 중기부 장관님하고 그 시도지사들이 열심히 해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미했는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. 전년 대비 한 40배쯤 되고요. 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5개월 동안에 약 한 7천억 정도가 제로페이로 결제가 됐는데요. 잘 아시겠지만 다음 장 보시면 이 제로페이의 취지가 소상공인들에게 결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자는 취지였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제가 통계를 끝까지 잘 못 찾아봤는데 올 6월 달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 6월까지입니다. 올 6월까지요. 1,380만 건이 결제되고 3,540억이 그 결제됐다고 합니다. 그 6월 기준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액이 대략 28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는데요. 올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제로페이로 소상공인이 얼마나 이익을 보게 됐는지를 좀 잘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다음 장 보시면요. 지금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가 한 280만 개쯤 됩니다. 근데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9월 기준으로 64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. 간편결제진흥원 의견에 따르면 이게 일종의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요? 가맹점 수가 최소한 100만 개를 넘어서야 좀 실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최소한 한 40만 개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요. 그 다음 장 보시면 그 제로페이 이 가입된 곳과 결제한 곳을 보니까 서울, 경상남도 이 두 군데는 아마 당시 시장과 지사가 열심히 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가맹점 수로 볼 때 서울이 한 40%가 넘고 경상남도가 13%인데 결제 기준으로 보면 거의 서울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중기부 장관께서 다른 시도지사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또 가맹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네. 다른 지역도 혜택이 크니 좀 적극적으로 해보라라고 적극 권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제로페이가 지금 중국의 위챗페이하고 연동해서 올 11월 달부터 위챗페이를 쓰는 사람이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예.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또 하나는 이 제로페이에 가입된 가맹점에게 이 제로페이를 어떤 사람들이 쓰는지 등에 대해서 일종의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 방에서 확인을 봤더니 아직 우리 제로페이 쓰는 데는 AI로 분석해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가 아직 없는가 봐요. 민간 서비스 회사들,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나 이런 데서는 다 그런 거를 가공해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. 제가 보기엔 이런 서비스까지를 보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께서 그 간편결제진흥원 이걸 좀 주무하고 있죠. 여기에 얘기를 하고 좀 해서 이 AI 분야로 좀 분석도 좀 하고 또 단체장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왕에 시작한 이 제로페이가 그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또 하나는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화폐 문제인데요. 뭐 잘 아시겠지만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약간 이제 법적인 근거가 좀 다르고 또 발행 주처도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국가가 하고 지역화폐는 지자체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. 둘 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그 발행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법적 취지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다음 장이요.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과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화폐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 뭐 사실상 같은 내용 아닙니까?
이 같은 내용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온누리 상품권은 가맹점 수가 19만 개 정도 됩니다. 지역 화폐 가맹점은 226만 개입니다. 취지가 유사한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. 사실상 주민들은 여기가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인지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릅니다. 그리고 예. 가맹점 입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가져와서 쓰겠다고 하면 그거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피해가 꽤 많이 있습니다. 다음 장 보시면요. 결정적으로는 온누리 상품권은 상점가에서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. 전통시장과 그 상점가의 기준이 점포 30개 이상이 모여 있는 상점가만 가능합니다. 오히려 그 더 열악한 뭐 5개, 10개 소규모 상점가에서는 오히려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없는, 그러니까 더 열악한 소상공인이 지역 화폐는 가능한데 온누리 상품권은 못 쓰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현장에 있습니다. 알고 계시죠? 알고 있습니다. 예. 이 문제를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. 그 발행 주체가 국가가 됐든 지역이 됐든 그 취지가 일종의 대기업의 유통시장의 장악,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하는 문제를 막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우리 상인들의 일종의 경제 양극화 해소의 취지가 큰 취지에서 맞다면 사실상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면 온라인 상품권도 온누리 상품권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지. 저희도 이 온누리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에 가입 대상을 늘리는 문제를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전통시장 상인회가 이걸 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대화를 많이 해서 그 전통시장 상인회가 협조를 받아서 그런 소비자들의 불편 또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뭐 10개 이하의 그 소규모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경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